퓨처 플레이의 대표 2명은 이런 회사를 목놓아 찾고 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일단 도트 회사를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오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반사 이렇게 하면은 아니 네.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딥시크 쇼크와 그 다음에 오픈 AI와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 그리고 우리는 뭘 잘할 수 있나 얘기를 했는데 청자의 빙의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VC들은 안 돼. 저도 또 뜬구름 잡는 얘기 하네.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최근 1년 동안 본 AI 회사 중에 이거는 되게 대박 나겠다. 너무 좋다. 한국계 아니더라도 그랬던 거 있어요. 없진 않은데 임팩트가 크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생각나는 두 회사는 아직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2개나 있어요? 하나는 나도 아는데 2개가 있다고? 네. 야, 우리 투자 잘한다. 최근에 본 그래도 와우 했던 팀 중에 하나는 정말 AI를 활용해가지고 인간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겠다. 난제인데, 그 난제가 트레이너블한 데이터들이 좀 있는, 예를 들면 신약 개발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을 미친 듯이 많이 뽑아낸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허화하거나 기술화하거나 나중에 그런 것들이 진짜 근간이 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 라는 회사도 전 되게 흥미롭게. 그러니까 저는 요게 시사점이 있는데 결국은 AI의 원료는 데이터잖아요. 맞아요. 내가 구글을 이기고 싶어, 오픈 AI를 이기고 싶어, 딥시크를 이기고 싶어. 그러면 그들이 못 가진 데이터를 주거라 파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저는 제1 원칙인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의 괴물들이 못 갖고 있는 데이터만 난 집중 공략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되게 뾰족한 데이터는 많다. 많이 있죠. 미국은 지금 배를 못 만들어가지고 선박을 못 사가지고 전쟁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업계에만 있는 특별한 데이터, 이거는 한국 특산물인 거지. 뭐 예를 들면 아까 K컬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낸 뭔가 노하우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오징어 게임급의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AI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는 좀 되긴 했지만 로보스라고 도축을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심사역께서 실제로 그 도축장에서 이걸 테스트하는 거를 봤는데 이제 비닐을 덮어쓰고 개발자께서 이게 노트북으로 막 프로그래밍을 하시는데 소돼지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칼로 이렇게 배를 쭉 잘라가지고 피가 팍 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피를 맞아가면서 문제가 있네 그리고 막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더라. 근데 이게 저는 되게 감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장 데이터 이런 거는 그걸 어떻게 오픈 AI나 구글이 가집니까? 사실 도축장 가보면 대부분이 50대 후반 분들이 일하세요. 20대 30대가 일 안 하려고 하고 저출산 국가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핍의 부산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 이 도축하실 분이 없으면 채식주의로 가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기를 먹겠다고 AI까지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지금 잡는 불쌍한 소 돼지를 지금 잡는 거 아닙니까? 인도 가시면 되고. 인도에 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데이터거나 데이터가 잘 정제돼 있는 곳들은 사실은 한국이 엄청 강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 그렇죠. 의료 데이터는 의료보험이 이런 체제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도 이렇게 잘 정돈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저희 투자했지만 뷰노, 루니 굉장히 많은 의료 관련된 AI 회사들이 사실 한국의 AI 붐을 이끈 거잖아요. 그런 곳들은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대학생이야. 아니면 막 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니까 나는 버티컬을 몰라. 의료도 모르고 축산도 모르고 나는 농업도 모르고 그런 버티컬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 AI로 성공하고 싶어. 이런 친구가 갑자기 오영을 찾아왔어요. 오영 사촌 동생이야. 형, 저 AI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똑똑해요? 오영의 사촌 동생이잖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영의 사촌 동생이야. 하여튼 왔어. 그럼 오영의 과거형이야.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 중이가 옛날에 뷰노가 왔을 때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유니크하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라. 그랬죠. 그게 사실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만한 데를 찾아가서 물어본다. 그렇죠. 데이터가 있을 만해야 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의 가치가 비싸야 되고 우리만 액세스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제 좋은 시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가 있고 없고를 사실 물어보면 예를 들어 도축장에 가서 데이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데이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농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농사 짓느라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없어지는 데를 공략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사람이 너무 하고 싶은 직업이야. 그럼 그걸 AI가 뺏으면 사회 경제적으로 저항이 너무 심해. 예를 들면 판사를 AI로 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판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시기가 오기가 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이 직업 제발 해주세요 해도 사양산업인 직업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대체하는 것들이 있어.
최근에 이사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사실 센터에 몽골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힘이 힘 장사야. 세시니까.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베트남 분들이. 그러면 얘를 로봇이나 AI가 하면 거의 기회가 있는 거죠. 한국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적 사고 방식인 것 그런가요? 같아요. 왜 이게 한국적 사고 방식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AGI를 얘기를 하면 네. 지식 노동자들의 종말이지 육체 노동자들의 종말이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해요. 그 지식 노동자들 중에서 극소수가 살아남고 그 밑에 주니어들이 없어지고 그게 AI로 대처되는 거지 판사가 없어지고 뭐 로펌의 파트너가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오늘 어디 설문을 보니까 AI를 채용할래? 그냥 젠지 직원을 채용할래? AI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채용하겠다. 그렇죠. 사람은 케어를 항상 해야 되니까, 그죠? 시키는 걸 묵묵히 하는 AI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아까 그거로 돌아가면 한국은 결핍 측면에서 최적의 환경 가지고 있어요. 저출산 국가고 그러네. 노령화 사회고 그러네.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육체 노동, 정신 노동 다 없어지거든요. 발전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이거 할 사람 없어질 것 같아를 열심히 파가지고. 너무 좋은 근데 사실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거기 가서 막 데이터도 파고 거기서 지금 현업을 하는 분들과 어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20대 초반 친구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네. 그래요? 근성이 있잖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멋있는 걸 하고 싶다고요. 그럴 수 있죠. 더 볼드한 걸 할 수 있겠죠. 전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찾아나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결핍이란 측면에서는 뭐 훌륭한 에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중에 하나가 AI 시대에서 한국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AI 시대에 한국을 떠나서요. 그냥 지금 2025년 한국이 맡고 있는 역할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AI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산업을 더 잘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걸 잘하던 국가가 더 잘해질 수는 있는데 아예 그게 황무지였던 국가가 갑자기 그걸 잘하게 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이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데 저는 AI를 쏟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조죠. 완전 무인 공장이 만들어졌다고 치면요.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자원으로 공장을 필요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장이 무인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은 미국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문화나 워킹 컬처에 맞게 다시 공장을 재설계해야 되는데 그걸 한국이 잘하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되게 비슷한 예가 삼성이 인도로 공장을 옮겼는데 되게 큰 분규 사태가 일어났고 그런 노동법이 사실은 인도랑 한국이 달랐고 그래서 그 인도 분들이 한국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받는 정도를 나도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이 들어가는 공장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포터빌리티가 떨어지는데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는 공장은 진짜 남극에 지어도 되고 미국에 지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제조를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플랜트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 자체를 사스로 돌리는 AWS가 되는 미래 한국이 더 강력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수페리어란 어떤 천재의 사업과 근면성실의 중에 이제 근면성실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시네요. 아니죠. 이 공장이 근면성실하게 돌아가려면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를 여기 투입해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건 천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피지컬 AI는 뭐 사실 뭐 해외에서 벌써 천문학적인 투자 받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왜 잘할 수 있어요?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아도 그 친구들은 공장 근처에도 못 가본 친구들입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데이터를 어디서 얻겠어요? 공장 가서 피규어 얻어야 되는데. AI가 지금 나르고 있잖아요. BMW에서. 야구공 잡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무섭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화에 있어서는 무서운 게 사실은 뭐 로보틱스라든가 AI 논문들 탑 저널, 탑 컨퍼런스에 나온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탑티어 학교들 뭐 MIT라든가 뭐 버클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삼성, LG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로봇은 삼성전자, LG전자 공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막 끊임없이 하면서 그 찜통 속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아까 한 얘기로 수렴되는 것 같아. 근면손실, 근성, 결핍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래도 있는 천재성이 결합됐을 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픈 AI가 근로의 노동 강도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들들들 볶아서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인간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뭐 돈하고 잠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아 그래요? 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이라는 게 뭐 돈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분들도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밤새고 일하는 거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한국 연구자들이 그래도 꽤 아웃스탠딩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신명나게 에너지를 바칠 수 있는 공간만 만들면
제조업의 강점, 그다음에 K컬처의 밑거름 이런 것들이랑 합체를 하면 엄청난 회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네요. 이런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장점과 이 연구자적인 천재성의 교집합이면 글로벌한 그렇죠. 무언가가 나올 수도 네, 있겠다는 이제 게 그거를 이제 예상이신 것 같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삼성, LG, 뭐 포스코 뭐 이런 그 제조의 강자들이 이런 스타트업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돌파구를 찾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할 수 있나? 굉장히 또 보안 유지가 중요한 회사들이고 그런 공장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는 거는 그게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좀 회사들이 말랑말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절대로 못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은 전 여기서 돌파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국 AI 엔지니어들은 글로벌하게 좋은 인재들인가요? 제 느낌에는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탑 컨퍼런스에 어느 조직에 누가 논문을 제일 많이 냈나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적어도 이제 로보틱스나 비언어적 AI에 있어서는 한국이 논문 숫자로는 한 3위권 정도 돼요. 위에 두 개가 누구예요? 중국, 미국이죠. 아, 중국이 1등이에요? 중국이 지금 1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중국에 있는 중국인과 미국에 있는 중국인의 싸움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논 중국인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인이 되게 잘한다. 인사이트하다. 제가 이 피지컬 AI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로보틱스 영상 인식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탑 컨퍼런스들 몇 개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한번 논문 순위를 봤는데 제가 퀴즈를 낼게요. 한국에 있는 대학 하나가 순위가 꽤 높았어요. 그 학교는 어디고 몇 등일까요? 전 세계에서. 어딘지는 알겠는데 참고로 아시아에서는 이 학교가 1등이었어요. 카이스트였을 것 같고 왠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모교니까 뭐 얘기하셨을 것 같고 네.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가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전 세계 순위가 되게 중요하죠. 전 세계 순위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2등이었던 것 같아. 아닌가? 후하게 쳐줘서 감사하고 아닌가? 3등이에요. 3등. 3등이에요? 아, 너무 그래서 많이 쳐줬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등은 CMU예요. 카네기 멜론인데 이 피지컬 AI 쪽에 이제 미국에 양강이 있거든요. 스킬드 AI라는 회사랑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1등이 CMU에서 스킬드가 나왔어요. 2등이 UC 버클리예요. 버클리 중심으로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나왔는데 3등이 카이스트라니까요. 그럼 카이스트 중심으로 아까 말한 몇 빌리언 달러 투자 받은 회사들 같은 회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클리나 CMU 근처엔 공장이 없다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코어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CB인사이트에서 AI 리포트 2024년 나왔는데 거기에 미국을 제외한 프라미스 리저널 AI 스타트업 순위를 막 냈어요. 물론 순위라는 게 이제 숫자죠. 1등이 영국, 당연히 뭐 짐작이 가는 딥마인드의 나라니까. 2등이 이스라엘, 뭐 3등이 스웨덴, 뭐 그다음 독일,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사실 연구진의 성과로만 보면 한국이 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스타트업이 안 나올까요? 저는 일단 전제는 CB인사이트는 우리 생각만큼 부지런하진 않아요. 영미권 미디어에 어필된 회사들 위주로 집계한다. 거기서 바이어스가 좀 있다는 건 일단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보면요. 대부분의 탑 AI 스타트업의 파운더가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박사과정 때 창업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웬만한 AI 교수님들은 다 산업계에 나와 있어요. 그게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뭐 메타에서도 일 많이 하시고 그다음 구글 당연히 많이 하시고 오픈AI 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엔지니어로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기 위해서 교수라는 자리도 뭐 연구소도 아니면 기업도 다 활용하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인드고 기업들도 이런 연구자들하고 내가 같이 연구를 하려면 내가 GPU 무한대로 줘야지. 약간 이런 발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GPU를 사서 대학에 주나요? 이게 되게 인사이더 톡이긴 하지만 아니 왜 이런 훌륭한 교수님들께 GPU를 안 주시나요? 했더니 우리 쓸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대인배 마인드를 갖고 있는 IT 기업이 한국에 많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너무 타겟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런 GPU 같은 리소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필요하죠. GPU도 필요하죠. 심지어 피지컬 인텔리전스 하려면 로봇도 필요한데 다 되게 비싸고 교수님 랩에서 연구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그 경계의 문제인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 그럼 나 CEO 될 거야.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나는 교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런 게 되게 강하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이 깨고 있죠. 또 그런 걸 깨는 교수님들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학계는 학계고 산업계는 산업계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의 차이, 그 다음에 리소스의 차이. 연구 실적은 굉장히 어마무시한데 스타트업으로는 연계되지 않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훌륭한 앰비셔스한 창업자가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이언티스트를 꼬셔서 창업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걸 또 꼬실 만한 창업자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앰비셔스한 창업자 분이건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이언티스트 분이건 퓨처플랜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중매를 돼요. 샘 알트만이나 일론 머스크가 AI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빨 부러져라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근데 그 피리를 나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주는 그 형님들을 믿고 연구자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피리를 진짜 빡세게 불면은 모일 수 있는 연구자들은 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닉 퓨리를 기다리는 어벤져스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닉 퓨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닉 퓨리와 캡틴 아메리카를 찾습니다. 네. 네. 아이언맨도. 네. 네. 요 얘기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조금 이제 뜬구름 잡는 거에서 조금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우리가 그래도 퓨처 플레이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지를 좀 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항상 세이프 존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러고 끝내는데 우리가 보는 2025년의 AI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 이런 회사 찾고 싶다. 우리 이런 회사 찾고 싶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회사 먼저 발굴해서 투자하고 싶다. 뭐 다른 VC가 이걸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퓨처 플레이의 대표 2명은 이런 회사를 목 놓아 찾고 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일단 저 회사를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오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반사 이렇게 하면은 아니 네.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예언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챗 GPT에 익숙해졌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짜 만족한 마음으로 챗 GPT 쓰고 있냐. 그냥 언어로 채팅하듯이 하는 인터페이스가 더 이상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인터페이스가 아닐 수 있겠다. 사람의 욕망과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를 기가 막히게 잘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아하. 딥리서치가 나오면서 처음에 GPT가 나와서 프롬프팅이 중요해. 막 그래서 프롬프팅을 하는 법 이런 거 많이 유행했었는데 프롬프팅이 벌써 사라지겠네?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즉문즉답을 하던 거를 대화형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인텐션을 읽고 얘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의 클루가 되게 많이 나오는 근데 거예요.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방식이 그렇게 또 효과적인 방법만은 아니에요. 뭐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이 적게 티키타카라고 답을 받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컴퓨팅 자체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뭔가 그 맥락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미션 크리티컬한 졸여가지고 더 좋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약간 컬처럴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받아들이고 사람과 대화하는 컬처럴한 거면 아까 말한 컬처 강국인 한국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AI 자체 능력은 못 올려. 그러면 이미 잘하고 있는 AI를 더 잘하게 하는 뭔가 애드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은 했었고 네, 왜 근데 이렇게 주워 먹나? 비슷한 결인데 조금 더 중이가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컬처럴한 부분을 반영했을 때 뭔가 아하 모먼트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2025년만 놓고 보면 결과물이 얼마나 훌륭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도메인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도메인? 데이터가 프라이빗하고 익스클루시브한 쪽이 많이 나올 거라서 딱딱딱 집어줘. 의료, 방산, 제조. 네. 의료 방산 제조? 네. 셋 다 되게 하기 싫은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죠. 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곳. 특별히 피지컬 노동력이 떨어지는 뭐 곳. 예를 들어봐요. 도축도 좋은 예인 것 네. 같고요. 공장도 좋은 예인 것 같고요. 자동화도 좋은 예인 것 같고. 근데 들어가기도 힘들고 가서 일하기도 싫고 이런 영역들이 저는 훨씬 더 이제 올해 한국에서 AI 회사들이 태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딱 정리를 하면 이런 걸 보고 있네요. AI를 더 잘 쓰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되게 버티컬한 데이터를 먼저 공략할 수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는 걸 공략하는 회사들. 맞습니다. 저는 특히나 피지컬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는 게 25년도에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피지컬 레이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AI나 자동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얹으면 진짜 진성으로 로보틱스를 하는 회사도 저는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투자했지만 약간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로봇 스타트업들 보면은 진짜 로보틱스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만들기 쉬운 로봇을 만들지 로보틱스의 난제를 풀지 않거든요. 사람 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면서 사람 손만한 손을 아직 인류가 만들지 못했어요. 진짜 진성 그 로봇 공돌이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인 거죠. 꼭 사람 손이어야만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그 도전을 해보겠다. 그 정도의 고자유도의 로봇을 한번 설계해 보겠다. 이런 정말 미친 회사도 있어야 되는데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저는 로보틱스나 앞으로 나올 회사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나 물리적 한계가 사람이라는 어떤 상상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회사가 나오면 조금 더 이 심장이 떨릴 것 같다. 나 여기 하나 더 얹고 싶어요. 계속 얹어요. 제 거. 그러니까 오형이 그런 역할이라니까. 오형이 내가 보기엔 5% 부족한 얘기라면 내가 그 5%를 채워가지고 짜자. 이렇게 우리 살고 있잖아요. 네. 센서 회사를 더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센서의 붐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상장에서도 좋은 성과 내고 있는 뭐 SOS 랩 같은 뭐 라이다 뭐 이런 비트 센싱이나 아니면 뭐 센서를 잘 활용하는 서울 에이든, 로보틱스, 서울 에이든 로보틱스. 근데 그 센서의 붐은 뭐 에이든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자율주행에 타고 올라온 거지 로보틱스를 타고 올라온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용 센서와 로보틱스용 센서가 다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그 로보틱스 연구자분들 특히 소프트웨어 연구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RGBT 카메라와 뎁스 정도를 읽는 것만 써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논문을 쓰시건 뭐 하건. 그러니까 라이다, 레이더 같은 건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어드밴스된 센서를 로보틱스에 갖고 오건 아니면 로보틱스 전용으로 뭔가 이런 센서를 만들던 이런 분야도 저는 베팅해 볼 만하다. 근데 제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 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국 스타트업 희망이 있는데? 있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영역만 열심히 파도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저는 미국보다 한국에 더 많고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저희 어쨌건 하는 게 미래에 베팅하는 거고 업사이드에 베팅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올해도 열심히 일해보시죠. 네, 설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은 1화고 일종의 파일럿, 프로토타입, 뭐 POC 이런 거기 때문에 1화에서 끝날 수 있지 않아요? 끝낼지 안 끝낼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이건 정말 자원의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하드디스크에 올릴 때마다 아마존 삼림이 진짜 불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면 이제 접는 거고. 그래도 좀 95% 쓰레기 같았지만 5% 주워들 말이 있었어요. 뭐 이 정도 반응이면은 저희가 생명 연장을 비굴하게 할 거다. 그래서 뭐 많은 반응 보여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저는 뭐 사실 이제 이렇게 정제된 생각을 항상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제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그냥 러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리얼 퓨처가 리얼 퓨처. 진짜 미래를 보여드리는. 이어지도록 리얼 퓨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회사가 사람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뇌가 2개가 있는 회사인 거죠. CEO가 2명인데 약간 그 뇌를 열어서 보여드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저도 어디 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나름 정리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서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 뒷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나 오영 그리고 저희 회사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짐작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일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뿌듯했습니다. 네. 앞으로 방향성 좀 더 잘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 또 계속 기록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했다. 팔을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마존 삼림을 태웠어요.